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자, 시장의 흐름이 다소 혼란스러웠어요. 그동안 조정을 좀 받았던 바이오 업체들 HLB의 강세가 이어지는 반면에 또 2차 전지 종목군들은 또 와장창 무너졌다가 다시 또 돌리는 흐름 속에서 시장을 좀 잘 마무리를 쳤습니다. 오늘 IT 쪽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세 흐름을 지키지 못하고 눌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 영향에 반도체 소부장 또 IT 소부장 쪽의 낙폭이 2에서 5% 순환성의 흐름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내주고 그리고 나서 눌린 폭이기 때문에요.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장 지금의 흐름에 미국 증시의 흐름 선물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럽장도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동 쪽의 불안 요인 우리나라에만 영향 미칠 일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눌림폭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하자. 자, 오늘 같은 날도 자동차에서 또 5거래일 연속 강세를 띈 엔캠의 기준에서도 계좌 수익 빨개졌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50분 동안 힘차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시청하셔서 내일장 당장 시뻘겋게 계좌 물들여드릴 종목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부터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놓고 보셔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 유가증권 시장의 월봉 차트 이렇게 계속 보여드렸어요. 이번 달의 기준에서 지금 글쎄요. 거래대금이 아직까지는 좀 밋밋하긴 합니다. 눈에 확 띄게 거래대금이 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기준에서는 다소 밋밋하다라는 거죠. 요 거래대금이 지난해 코스닥 거래대금이요 18조 원 수준에 놓여졌었어요.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은 거래대금이 가장 높게 형성됐을 때가 21년 1월 11일 날 44조 4천억.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하루에 5조 이하인 날들이 꽤 많았죠. 19년도까지만 해도. 그리고 나서 20년 1월 2일 날 마지막 5조의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단 한 차례도 5조를 하회하는 거래대금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월봉입니다만. 결론은요.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움직임이 나온다. 예? 거래대금. 거래량 아니에요. 거래량은 지수의 변동률이라든가 종목의 변동률이 크기 때문에 쉽게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10만 원 하고 있을 때 언제입니까? 작년 1월 말에 11만 9천 원 장중저점. 거기서 곱하기 100만 주 하면 얼마예요? 1,000억 터진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가 그 짧은 기간에 6, 7개월 만에 실질적으로 6개월 만이죠. 2월부터 7월 말까지 150만 원 올라갑니다. 150만 원. 그죠? 150만 원 돌파. 거기 곱하기 100만 주 해주면 얼마? 여기는 1,000억, 여기는 똑같은 100만 주인데 1조 5천억.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보는 게 아니에요. 거래량은 2000년 초반까지 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극대형주에 대해서만 지금 거래량 보는 거죠. 채널 돌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거래 대금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채널은 단 한 군데도 없죠. 박서영재 TV, 윤정대 주식 투시경에서만 거래 대금을 거래량으로 보면 이것도 안 된단 말이죠. 거래량이 여기서 많이 터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극대형주 또 시장의 흐름 기준에서는 MA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양봉이냐 그리고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거래 대금이 터지고 강세를 띠느냐.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다 마찬가지로 지금 거래 대금이 수반되면서의 강세인데 이 앞부분에 이러한 캔들 크기 3달 만에 40%의 폭등의 이러한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40% 폭등이면 얼마? 지금 40% 폭등이면 그렇죠. 3,500, 4,000 갑니다. 야, 가능성이 있느냐? 지금 글로벌 증시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니케이 지수가 4,000을 훌쩍 넘긴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했을 때. 미국의 다우 지수도 3,000포인트 때 뭐 3,300 사상 최대치 우리나라 지수 환산 그거 대비해서 10% 이상. 그러니까 얼마 3,600 이상.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독일의 닥스와 그리고 프랑스 까크, 영국의 FTSE 전부 3,600 이상. 우리나라만 유독 이제 2,700포인트 이제 막 넘기고 거기서 맴돌고 있는데 10% 움직이면 3,000이에요. 근데 시장 지금 보고서 나온 거 보면 와 우리나라도 올해 3,000 넘길 수 있다. 아니 이들은 다 사상 최대치 3,300을 넘기고 3,600, 4,000을 넘겼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제 3,000 연말까지 넘긴다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40%의 흐름이 지금 위치에서 빵 나올 수 있다. 왜요? 시가총액 비중 30%에 달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23% 기준의 삼성전자 6%대의 하이닉스 이 두 개의 업체의 상승률이 앞으로 뭐 월등해질 수 있으니까요. 왜요? 잘 보세요. AI의 기반이라는 것이 지금 시가총액 미국의 시가총액 10위 안에도 없는 미끄러져 내려가 버린 테슬라 10위 안에도 없죠 지금. 그러니까 테슬라의 경우는 2020년도에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정책, 미국 민주당의 정책, 친환경, 그 친환경에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전기차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서 테슬라가 2020년도에 어마어마한 폭등. 우리나라 배터리 3사 LG화학이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어요. 그 당시에. 300%대 상승률이 연단위. 어마어마한 상승률입니다.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오는. 그렇게 되면서 LG에너지 솔루션 92년부터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을 추진을 해서요. 단 한 번도 영업이익 1년 동안 흑자 전환된 적이 없었어요. 연단위 영업이익 흑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배터리 사업 부분이. 근데 2020년도에 그것이 드디어 흑자가 될 정도로 미국의 정부의 정책 하나, 친환경 정책 하나에 보조금 지급들이 다 형성이 됐던 거죠. 지금 보조금 지급하는 국가들이 없어요. 친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탄소세 부과시키고 이 힘이 미국의 이 힘이 조금씩 줄어드는 상태죠. 왜요? 선거철이니까. 선거 직전부터 무게감이 다시 공화당 쪽으로 일정 범위 넘어갔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러한 정책의 기준인 건데 지금의 AI 관련된 이 내용은 그냥 치부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아이 그냥 뭐 테마 AI 뭐 아이 그 정도 아닙니다. 지금 금리에 대해서 6월부터 인하할 수 있다라는 미국 금리를 6월부터 인하할 수 있다라는 소수 의견이에요. 연준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파월 의장이나 연준 위원들은 거의 대부분의 위원들은 지표가 너무너무 좋아서 지표가 너무너무 좋아서 금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표현을 계속했어요. 근데 그 지표가 좋다라는 표현이 예를 들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 잡힌다라는 표현을 했을 뿐이지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생산자 물가지수가 역대 가장 높았던 10 정도까지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4 수준으로 내려와 있어요. 안정화 된 거예요. 근데 연준의 목표 3 이하를 충족시키지 않고 있다. 그럼 나쁜 거냐라고 했을 때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소매 판매가 증가해야 늘어날 거 아니에요. 경기가 그만큼
최근 경기가 좋든 나쁘든 산업이 바뀌어서 내가 속해 있는 쪽의 경기가 안 좋든 좋든 일단 지금 전체적인 지표는 소매 판매가 여전히 긍정적이고 그에 따른 CPI, PPI가 여전히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는. 예? 근데 그것을 약간만 틀어서 얘기하면 야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 잡혀요. 우리도 그러잖아.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 잡힌다. 아우 힘들다. 힘겹다. 정부 뭐 하는 거니라고. 그런 맥락에서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6월 금리 인상이 아니라 7월 금리 인하, 죄송합니다. 인하의 얘기죠. 6월이 아닌 이제 이 6월은 물 건너왔다. 7월. 올해 또 안 내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소수의 의견이 내려달라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지표가 좋아서 안 내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때 금리 인하 물 건너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기술주가 조정받는 게 아니에요. 금리가 지금 고금리 상태에서 기술주가 다 날아가고 있잖아요. 고금리 상태에서 빅테크들이 다 날아가는 거지. 고금리 상태에 위험 자산이 강세를 띠는 거지. 고금리에서 야 경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야 소비자 물가지수가 잘 잡혔다는 건 뭐예요? 소매 판매가 둔화됐다라는 거죠. 야 경기가 안 좋아진 것 같아. 그렇게 하면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 거죠.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는데 성장주가 어떻게 가요? 비트코인이 어떻게 1억을 넘겨요? 비트코인이 1억 넘겼어요. 왜요? 금리를 조만간 내릴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금리 지금까지의 고공행진 중에 지금까지의 흐름 속에서 강세잖아. 자 결론은요. 지금의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잘 보세요. AI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애플에게 2년 이상 시가총액 1위자를 넘겨줬던 MS사. 2년 이상 애플이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1위, 미국 1위였잖아요. 그것을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뺏어왔어요. 시가총액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럼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사의 AI는 어떤 기반이냐? 클라우드 사업이죠. 근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오픈 AI 언제부터예요? 22년 11월 30일 날 오픈 AI가 챗 GPT 생성형 인공지능 이 부분을 오픈을 하기 시작하면서 AI의 붐이 더 확장이 된 거죠. 이건 붐의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빅테크가 전부 뛰어드는. 50년대부터 썼던 이 AI라는 단어가 얼마 전에 알파고라는 단어가 한참 유행했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결론은 이 오픈 AI의 대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위로 올라왔다. AI가 이제 초강세. 그리고 애플은 또 거기에 연동돼서 뭐예요? 온 디바이스 AI, 자체적인 서버 필요 없이 클라우드 필요 없이 자체적인 인공지능의 생성. 그게 온 디바이스 AI, 애플과 삼성전자의 기준이 되겠죠. 물론 뭐 삼성전자는 반도체에 다 들어가는 거고.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작년 1월에 10위 안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작년 5월 달에 5월 실적 24일 날 발표하기 전에 24일 날 장 끝나고 발표하고 25일 날 정규장에서 26% 폭등 갭상승 26% 그리고 29%까지 올라갔는데 이때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1,000조. 지금 고점 찍었던 시가총액이 3,000조입니다. 1,000조에서 3,000조까지 올라간 거예요. 뭐 때문에? AI GPU, AI 서버의 핵심, AI를 구동하기 위한 핵심 부분, 그게 GPU. 그 GPU 바로 다음에 HBM, 거기에 이제 한미반도체, TC본더 이런 식으로. 그럼 나머지 부분은요. 아마존과 알파벳, 미국의 대표적인 원래 시가총액 3위 사이였잖아요. 얘한테 미끄러진 거죠. 3위 사이 알파벳, 아마존 그리고 메타 플랫폼까지 전부 뭐다? AI. 나 AI 없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도태될 수 없어. AI 가장 먼저 우리가 진입해서 그래서 AI를 바탕으로 한 모든 사업을 우리가 가지고 갈 거야. 그 수요가, 그 AI에 대한 수요가 잘 보세요. 92센트 예상했던 게 1달러 9센트가 나오면서 20% 어닝 서프라이즈.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옵니다. 계속. 그런데 1달러 9센트에서 1년이 안 되는 사이에 얼마?
5달러 16센트. 여기가 돼야 1년이 되는 거죠. 5월 달 이제 실적 발표 나올 때가 1년이 되는 거예요. 1년이 채 안 됐는데 실적이 5배. 시가총액 1,000조에서 3,000조. 영업이익, 순이익, 영업이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순이익, 주당 순이익이 5배 증가했는데 시가총액은 3배뿐이 증가 안 했어요. 3배도 증가 안 했어요. 2.5배 지금. 엔비디아가. 그것을 바탕으로 나머지가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비디아 3,000억인데 우리나라 양시장 합쳐서 3,000조가 안 돼요. 엔비디아가 3,000조인데 우리나라 이제 막 하이닉스, 삼성전자 100조 넘겼고 하이닉스 103조. 이런 상황에서 이 엔비디아의 지난해 10월 말에 엔비디아입니다. 10월 말도 아니죠. 10월 10일이에요. 10월 4일이네. 10월 4일. 엔비디아입니다. 목표 주가 650불입니다. 이게 지금 거의 뭐 1,000불까지 올랐어요. 900불대 후반. 650불을 목표 주가로 이때 얼마 440불이었는데 이 엄청난 폭등이 나온 상태에서 윤정두가 650불 그러니까 약 50%더 올라갑니다. 기술적으로 라고 했더니 다들 손가락질 하셨죠. 또 특히 9월 10월 시장 무너질 때.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금 목표 주가 1,000불, 1,200불까지 제가 높여드렸어요. 얼마일 때? 이제 900불일 때. 650불은 뭐 진지게 넘겼고. 지속적으로 여기서. 무엇을 바탕으로 아까 보신 그 실적 5배 증가했어요. 언제부터? 요때 실적 장대 항목 나온 요 실적 대비 5배 증가합니다. 시가총액은 2.5배 이제 3배 정도. 3배가 채 안 되죠. 찍고 내렸으니까. 그 다음이 누구예요? 델. 델에 앞서서 누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먼저 5세대 HBM 5세대 양산에서 엔비디아 납품하겠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러한 장대 항목이 나와요. 세계 D램 3위 업체가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강세를 띠니까 하이닉스의 약세를 떴단 말이에요. 윤정두가 또 그랬어요. 강력 매수. 왜요?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HBM 양산 소식이 악재라면 어떤 악재가 될까요? 시장 파이 커져 있는 파이에서 공급 과잉의 우려? 그럼 얘도 빠지고 하이닉스도 빠지고 삼성전자도 빠져야지. 시장 전체적인 파이 공급 우위로 전환된다면 다 빠져야지.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고 폭등이었고 삼성전자도 강세였고 하이닉스만 눌린 거예요. 그러면 시장 점유율의 하향? 그러면 삼성전자도 점유율이 낮아져야죠. 요즘 보고자료 나오고 보고서 증권사 보고서 나오고 보도자료 가끔 나오는데 무슨 삼성전자가 이번에 엔비디아에 처음 납품하는 것처럼 그런 오기사가 좀 나와 있고요. 또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 90%를 장악한다 그런 오기사가 나와 있는데 아니고 하이닉스가 이제 추정치입니다. 리서치센터에서 추정하는 추정치가 50% 좀 넘는 거.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얼마? 40%대 좀 넘는 거. 그다음 나머지 10% 미만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점유율은 당장 뭐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2013년도에 하이닉스가 최초로 HBM 별거 아니에요. 뭐 직렬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 HBM을 만든 거고 개발하기 시작한 거고 그 다음이 삼성전자가 바로 뭐 1, 2년 있다 뛰어든 거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에 조금 늦게 뛰어든 거고 그렇게 해서 직렬로 옮기는 고마진 고사양 제품들을 반도체 D램 3사가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상의 흐름에 이런 기준에 130, 140불 뭐 드렸잖아요. 이때 얼마 90불일 때부터. 그러니까 90불 때부터 말씀드리고 지금 130불은 넘겼어요. 장중에. 넘기고 눌린 폭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지금 163% 올랐어요. 시가총액이 한 180조 정도 합니다. 약. 하이닉스의 1.5배. 근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하루에 움직이는 폭이 실적 발표 나오고 갭 상승 17%. 미국과의 우리나라의 차이가 좀 있다 할지라도 갭 상승 17%가 나오고 엔비디아 3,000조짜리 1,000조일 때 기준에 26% 갭 상승 나오고 1,000조일 때.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못 움직인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이 그냥 뭐 멋부리려고 55% 비중 작년 9월, 10월 급락 나왔을 때 11월 달 포트에 시장에서 쉬실 게 아니라면 비중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또 현대차 기아에서 이렇게 해서 55, 25 비중을 채운다. 당연히 한미반도체가 여기 있고요. LG화학은 지금 비중 낮췄죠. 5%까지 지금 낮춘 상태입니다. 4월부터에. 그런 흐름들을 작년 11월 포트 시장이 20% 올라올 때 46% 오늘까지의 기준에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1월 말 또다시 조정 나오고 2,500 이탈됐을 때 하이닉스 45, 현대차 25, 한미반도체까지 이렇게 해서 26.50 시장 얼마요? 8.83 움직일 때 마찬가지입니다. 3월달 포트에 3월달 2월 말 종가 대비 3월달 포트 2.85% 올라올 때 6.40 여기에는 HLB의 수익이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익 10조 이상짜리의 그 수익 범위들이 포함 안 된 수익이에요. 마찬가지예요. 4월달 포트 올려드렸잖아요. 4월달 포트. 그렇게 해서 시장이 1.06 마이너스인데 0.73 마이너스예요. 시장 대비 조금 덜 빠졌다. 근데 뭐 여기서 말씀드린 4월 기준이면 HLB는 이제 고점에서 미끄러지는 상태가 되고 누가 있을까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상 최대치 신고가 인적 분할 겹쳐지면서의 변동성의 확장 그런 수익들을 포함 안 시키고도 이 수익 범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적절하게 아까 15% 비중 들였었던 LG화학 2차 전지 최정점일 때 작년 7월 말까지는 2차 전지 비중 공식적으로 50%, 60% 비공식적으로는 뭐 거의 대부분을 다 2차 전지에 집중했었죠.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 지금은요. 이제 5% 남겨놓은 거예요. 에코프로 이번 달에 30만 원 깨져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말씀을 지난해부터 계속 드렸어요. 1분기 또 2분기 내에 30만 원 깨지는 거 150만 원 넘긴 종목이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종목의 기준에서 기준 거래량 설정해서 내일장에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 별 5개 현대차 오늘 빵빵했죠. 별 4개 이게 우리 주력주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0조 이상짜리 별 2개 이스페타시스 별 1 이 종목군들을 보고 나서 HLB 테라피틱스는 세모 변동성 매매 정도. 이렇게만 해도 조금 전에 그 수익 범위가 다 나오는 거예요. 굳이 막 엔캡을 막 포트폴리오에 넣어놓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사상 최대치 고점 찍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신한 창고를 통해서 공격적인 물량이 표출돼 있는 것만 36만 주인데 뭐 그 이상 내다 판 것 같아요. 연기금 오히려 매수를 했고 그렇게 되면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좀 많이 곤두박질 쳤죠. 그래서 사상 최대치 고점 넘겼어요. 그 흐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 있으면서 삼성전자의 또 하이닉스의 현대차의 이 수익 범위가 형성되면서 나머지를 볼 수 있다. 시가총액 전부 1조 이상짜리 엔캠은 다시 접근 범위가 신호 나온 거죠. 4월 1일부터. 6거래일 연속. 오늘 꼬리 달릴 때 전량 매도에 매도 사인까지. 그렇게 해야만 이런 종목군들을 보는 거예요. 이런 종목. 1조 이상짜리 상한가 종목. 1조 이상짜리에서. 1조 이상짜리에서. 3월 달에도 1조 이상 상한가 4종목. 뭐 2월 달은 한미반도체부터 해서 어마어마하죠. 1조 이상짜리 상한가 종목. 2월 13일 날 엔캠부터. 이때 20만 원대 포착이 되고 35만 원까지. 지금은 또 40만 원 수준까지. 주력주 채우고 엔캠에서 수익 잡아내고 이런 종목 상한가 HLB 테라피틱스 하루에 2%에 가까운 외국인 매수 시간에서 추가 5%의 강세. 이런 흐름을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흐름을. 오늘 기준에서도 이런 상한가의 흐름, 엔캠의 흐름까지 다. 결론은 검색기에
검색기에 2월 8일 날 한미반도체 같은 또 엔캠도 여기 있어요. 20만 8천 원. 2월 8일 날 연휴 직전에. 그러니까 연휴 끝나자마자 13일 날 엔캠 포착되고 상한가, 가온칩스 포착되고 상한가, 22일 날 가온칩스 또 상한가. 여러분들 좋아라 하시는 신성델타테크 상한가 이후에 추가 폭등 랠리, 알테오젠 상한가 이후에 추가 폭등 랠리. 이 2월 달이에요. 3월 달에도 일주 이상짜리 레이크 머티리얼즈 상한가. 또 19,000원대에서부터 32,000원까지 상한가 랠리. 솔루스 첨단 소재 상한가, JNTC 상한가. 이 흐름들을 그대로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엔캠입니다. 4월 1일, 4월 2일, 4월 3일, 4월 4일, 4월 5일 거 누락돼서 내가 혼내줄 거야. 4월 8일. 그리고 4월 1일부터 해서의 진입 이후에 상승률 수익이 나온 종목군들입니다. 어떤 거? 종목 검색기에서. 종목 검색기에서 1조 이상짜리 이런 종목으로 가상계좌 1억 원 계좌에 70%대 수익까지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전부 보면은 시가총액 극대형주, 하이닉스, HLB,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에서의 수익이잖아요. 얼마까지? 47%, 43%, 51%. 결론은 70%가 3월 말에 넘겨진 거죠. 그리고 지금 4월 달에 다시 조금 눌려 있어요. 4월 4일 이후에 4월 5일과 그리고 4월 8일 기준에 좀 많이 눌려 있는데 다시 또 오픈해 드릴 겁니다. 3개월 동안에 진짜 100%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어떤 걸로? 시가총액 10조가 넘는 한미반도체, 시가총액 10조가 넘는 HLB, 시가총액 10조가 넘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또 시가총액 2위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만 매매를 해서 과연 이런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차분히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부러우시죠? 부러우면 지는 건데. 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목 검색기에서만 튀어나오는 그런 대단한 종목으로 이수페타시스도 4월 8일 월요일 날 수급 0.3%대 수급 잘 들어왔죠. 주가는 근데 눌리고 끝났어요. IT 쪽만 오늘 소부장 쪽만 좀 눌린 거예요. 근데 미국의 선물도 좋죠. 유럽 좋죠. 중동발 불확실성? 그럼 자동차가 어떻게 오늘 강세를 떴나? 자, 지금부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또 교육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종목 검색기 교육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뒷부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수페타시스까지 있는데 과연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시간 동안 함께 교육받으시고 내일장에는 불기둥 종목으로 계좌 좀 제발 빨갛게 물들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시가총액 1위 종목에서의 3월 20일 이후에 17% 고점까지의 기준인데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이닉스를 뭐 최근 내 1년 이상을 하이닉스 비중으로 채워놨다가 작년 11월, 12월 달에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 랠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1월 달에 좀 주춤거렸고 지금 다시 강세를 띠는데 4월 달 포트로 삼성전자 82,400원일 때 무려 10%, LG화학의 비중 5%를 이렇게 줄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무려 10%. 한미반도체 그 많은 수익을 낸 종목인데도 여전히 5%로 채웠죠. 근데 삼성전자는 월등히 더 큰 10%. 삼성전자의 지금 실적 전망치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증가해요. 여기도 24년도 12월 올해 기준에 영업이익 33조 8천억, 순이익 31조, 4월 2일 날인데 요거를 믿어줘야 되나 모르겠어요. 우리 그 직원분들이 몇 번을 제가 강조를 드렸거든요. 어떤 걸 강조를 드렸냐면 지금 보시면 33조 8천억이잖아요. 그 영업이익 제가 수정해 갖고 나왔어요. 제가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그냥 시가총액 1위, 2위까지만 수정을 한 겁니다. 1위, 2위까지만 여기까지. 3위까지는 제가 도저히 시간이 안 돼갖고 그러면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수정한 날짜를 그냥 둬라. 그게 맞잖아요, 그죠? 마지막 수정한 날짜가 예를 들어서 5일이면 5일로 딱 놔두면은 그럼 이건 거짓말이 아니잖아. 좀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채널 돌리면 뭐 남이 해놓은 거 갖고 나와서 당일 거 업데이트도 안 하고 옛날 거 남이 해놓은 거 갖고 왔고 자 실적이 이래요. 다 지났는데 실적이 이러면 어떻게 해. 다시 말씀드린다면 4월 2일 날 걸 제가 믿는다고 치고 4월 2일 날 영업이익 부분이 전망치가 얼마였어요? 33조 원대였잖아요. 근데 영업이익 발표가 됐죠. 발표가 됐잖아요. 5일 날. 5일 날 발표된 영업이익이 35조 1,800억인 거예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5%만 예상 대비 5%만 더 나와도 극대홍주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LG에너솔루션의 실적도 지금 수정이 안 된 거예요, 사실. 두 종목만 지금 급하게 수정한 겁니다. 어쨌든 그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이 돼요. 그래서 25년도 것도 지금 상향돼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결론은 삼성전자 우선주예요. 우선주가 이제 우리나라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3위고 우선주 순위가 3위에 놓여져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작년 이후에 올해까지 외국기관 쌍끌이 매수가 5%. 외국기관이 아니죠. 기관이 일부 매도가 있어서 외국인만 강력한 매수예요. 5%대. 그리고 기관은 우려할 정도 매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이제 외국인과 대주주와 외국인의 지분을 합산을 하면 88%가 넘어요. 이거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88%가 넘는 과정에 외국인이 5%를 추가적으로 사서 이제 88%고 플러스 기관 쪽의 매수 물량 뭐 ETF 상품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다 매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매수 물량 감안한다면 90%가 넘죠. 기관 지분까지 하면.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온라인 검증도 안 된 무슨 온라인 언론사에 자격도 안 되는 분께 막 기사 자격증을 주면 어떻게 해요? 남의 기사 내용 훔쳐다가 그게 오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재탕삼탕으로 뿌리잖아요. 그리고 말 같지도 않은 자기들의 그 짧은 생각으로 와 삼성전자 동학개미들 이 슬픈 일을 어떻게 하나 언제 삼성전자는 최고점 넘겨보나 지금이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고점 수준이에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 정도의 매집이 돼 있어요. 하이닉스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현대차 마찬가지. 현대차가 쌍끌이 순매수 1위 아닙니까 지금.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마찬가지. 결론은 삼성전자의 경우도 이렇게 검색기에 뜹니다. 75,300원, 요 86,000원까지 갑니다. 얼마요? 17% 올라가요. 검색기에 뜨고 나서 17%. 3월 중순 이후에 그 내일장 공략 줍니다 해서 삼성전자도 계속 넣어놓잖아요. 그리고 앞서 시황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잘 안 보이실 텐데 HBM3E 5세대 기준이에요. 5세대.
그러니까 5세대 기준에서 12단짜리를 엔비디아에 이제 샘플을 보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해야 되는데 양산하는 게 삼성전자의 기준에 12단짜리를 언제 4분기에 양산한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그리고 지금 MS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MS가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같은 경우는 현재 8단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8단까지만. 12단까지 아직 뭐 샘플도 없어요. 샘플 4분기 정도는 좀 나올 겁니다. 결론은 이제 5세대 관련된 내용인데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5세대 납품한다. 그 내용을 가지고 야,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에 납품합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상한 글을 써놨어요.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뭐 하이닉스가 90% 이상 비중이다. 아니라니까. 전체 HBM 시장에 하이닉스가 50%대를 넘기고 있고 삼성전자가 40%대를 넘기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10% 미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5세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제 12단. 12단에서도 이제 하이닉스가 조금 더 빠르게 납품할 수 있는 위치.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런 내용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이 수급 범위, 수급과 함께 터져 있는 거래 대금, 거래량의 기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줄을 계속 거두려는 게 뭐냐면 9만 원 위에서 거래된 거는 사거래일 뿐이 없어요. 그리고 9만 원을 터치한 거, 요 꼬리가 안 보이실 텐데 요게 꼬리란 말이에요. 9만 원을 터치한 거는 거래일수로 하루. 그렇게 해서 총 9만 원 위에 거래가 사거래일 뿐이 없어요. 그 다음에 8만 5천 원이 요 줄입니다. 요게 8만 5천 원이에요. 8만 5천 원. 8만 5천 원. 요 8만 5천 원도 넘긴 날수가 며칠이 안 돼요. 그리고 8만 원을 넘겨서 거래된 게 6개월. 8만 원. 아니 그러면 지금 사상 최대치니까 거의 90% 이상의 분들은 다 수익인 거예요. 시장이 3,300포인트 찍고 2,700, 600포인트 빠져 있는데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수익이라고 지금. 근데 무슨 기사를 속된 편으로 곧다구로 씁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이 삼성전자 무거워서 못 가는 종목이구나. 안 산단 말이에요. 하이닉스도. 근데 실질 여러분들 계좌 수익은 누가? 삼성전자가. 작년 1월부터 66%. 그러면요, 지금도 2차 전지 운운하는 이상한 그 배터리 아저씨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을 넣어준 거는요. 에코프로 150만 원대까지 올라갈 때 몇 명이나 사셨냐고. 윤정도 방송 보셨다면 다 사고 거기서 7월 말에 다 정리하고 나왔지. 근데 포스코 그룹주가 두 번째 가장 핵심이잖아요.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근데 지금 하이닉스가 100% 이상 훌쩍 넘겼고 삼성전자가 지금 66%거든요. 2차 전지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당연히 현대차, 기아의 상승률이 2차 전지보다 높아요. 물론 에코프로처럼 비이성적으로 올라가 있는 그러면서 시가총액 700억짜리 1조 2천억까지 땡겨놓은 지금 뭐 눌렸지만 금양 같은 그런 몇몇 종목 빼고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시장을 견인했고 여러분들 계좌를 실질적으로 수익을 준 건데 여전히 메이저의 매집이 진행돼 있고 그 메이저들의 매집은 글로벌 시장에서 흐름으로 연동되는 기준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 그러니까 55%의 비중을 들인 거예요. 언제? 작년 11월 포트 그리고 올해 2월 포트 45 그리고 3월 포트 45 그리고 4월 포트 45 그리고 삼성전자 10%에 한미반도체 5%. 그 수익 범위를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익 범위를. 올해 들어서만 얼마 48% 올랐어요. 올해만 엔비디아 100%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뭐 난리 났고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우리나라의 2위 대주주 외국인 지분 88% 이상 그 흐름들의 그 수익 범위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그 흐름이 나오는 거는 이렇게 8조 원, 8조 1,000억 예상했던 실적 전망치, 영업이익 전망치가
불과 10월 말에서 3월 초까지 11월, 12월 4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3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더니 3월 12일 컨센서스의 하이닉스 내가 또 혼내줄 거야. 이게 3월 12일이 아니라 박힌 게 있는데 어찌됐든 11조 3천억 오케이. 그리고 4월 1일 기준의 컨센서스 12조 6천억. 그리고 오늘 4월 1일 이후에 오늘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이 많은 수많은 증권사의 전망치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13조까지 올랐습니다. 그럼 얼마? 8조 1천억에서 불과 5개월 만에 5조 1천억이 는 거예요. 이 얼마? 60%가 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60% 수준뿐이 안 올라가 있어. 전망치가 이 정도면 더 많이 올라가야지. 또 내년 전망치까지 봐야죠. 그러니까 메이저가 공격적으로 지속적으로 손바뀜의 수급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갭 그대로의 목표치. 그대로 가져가셔야 돼. 이 목표치를 21만 원, 23만 원. 윤정도가 멋내려고 멋부리려고 올려놓은 전망치가 아니란 말이죠. 하이닉스까지. 이런 흐름들을 한미반도체까지 다 연동시켜서 보는 거예요. 한미반도체 눌렸어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그다음에 10년 만에 삼성전자와의 거래도 재개될 걸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소송 분쟁 때문에 그래요. 특허 분쟁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한미반도체 여기 있죠. 외국인간 쌍끌이 순매수 우리나라에 몇위? 15위 수준에 놓여져 있습니다. 외국인간 쌍끌이 순매수. 거기에 대주주가 지속적으로 좀 매수하죠. 대주주가 전체 규모 파이 대비해서는 제한적이지만 지속적으로 매수해요. 2월 8일 날 한미반도체 상한가 이후에 지속적으로 2만 원대에서 3만 원, 4만 원, 작년 4분기 5만 원, 올해 초 5만 원대 그러고 나서 계속 떠요. 검색기에서. 이 종목 검색기네. 이런 종목 검색기 한미반도체 뜨니까 솔루스 첨단 소재 뜨고 솔루스 첨단 소재 상한가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가. 주력주 10조가 넘는 종목에서 VI 발동 이런 수익 좀 내시고 포착되고 20% 이런 수익 좀 잡아내셔서 제발 좀 웃는 얼굴로 방송도 보시고 내일장도 웃으면서 내일은 야 미국장도 좋네. 야 기술주를 눌리더니 아무것도 아니었네. 윤정도 말이 많네. 야 내 집 이렇게 많이 됐어. 저평가 아닙니다. 시가총액 10조가 훌쩍 넘고 15조 수준까지 올라왔던 그런 종목이 내년 매출 전망치가 5천억 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장성은 뛰어난데 계속 들여다보고 확인해야 될 종목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검색계에서 떠주고 그 검색계에서 뜬 종목에 한미반도체도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 이렇게 공략을 해서 이런 수익, 계좌 수익 다 잡아가실 수 있어야 되죠. 당장 내일부터 종목 검색기에서는 또 어떤 종목이 튀어나올 거야? 종목 검색기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한 타임 쉬었다가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바로 교육 기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목 검색기 쪽에서 종목을 좀 보여드릴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황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설명드려도 결국은 뭐 엔캠 같은 종목이라든가 오늘 상한가 간 종목,
또 HLB 그룹주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는 한 또 그 종목군들은 낮죠. 시가총액이라도 있으니까. 소형주 이상한 거 이야기하지 않는 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누워서 에이 이러고 계세요. 그럼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10% 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이 수익 가져가세요.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시가총액이 뭔지도 난 몰라요. 그러시면 안 돼. 그냥 여러분들 돈 한강에 그냥 갖다 뿌리는 것뿐이 안 돼요. 여기 있는 종목 중에 단 한 종목도 1조 미만짜리가 없습니다. 1조 이상, 1조 이상, 6조, 7조까지 올라오고 16조까지 올라왔었죠. 예, 뭐 1조 이상, 2조, 3조인가요? 정확히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아 시가총액 6위, 이스페타시스 2조 원대, 6천만 주가 넘잖아요. 그죠? 2조 5천억이 넘어요. 시가총액 5위, 한국전력, 삼성전자. 한국전력이 99년까지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였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수익을 내셔야 돼요. 응? 종목 검색기에 상한가 종목이 이렇게 많이 뜹니다. 2월 달에도 이렇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알테오젠도 시가총액이 소형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쪽의 기준에 1조 이상짜리 상한가 잡아내고 3월 달에도 1조 이상짜리 이렇게 잡아내시고 그리고 4월 달에도 지금 1조 이상짜리 JNTC 그리고 오늘 HLB 그룹주에서도 28% 또 폭등 종목이 이렇게 HLB 테라퓨틱스에서 나와줬잖아요. 검색기에서 10% 뜨고 28%. JNTC 14% 뜨고 상한가. 엔캠 지금 언제부터예요? 저런 기준이 오늘도 와 검색기에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핸드폰. 여러분들 핸드폰 증권거래 하실 때 핸드폰 이렇게 키시면 관심 종목 현재가 나오잖아요. 여기는 불기둥 AA, 더블 공략주, 시장 주도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러한 상한가부터 해서 28% 수익 잡아가시란 말이지. 그걸 왜 못해요? 4월 8일 오늘도 포착되고 진입 후에 수익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4월 4일에도 또 4월 3일에도 4월 2일에도 진입 후에 이런 수익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4월 1일에도. 아쉬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4월 3일 날 우리가 정리했을 때 4월 1일, 2일 날 여기다 넣어놓지 않아서 그렇지 엔캠 4월 1일부터 계속 나와 있잖아요. 4월 8일에도. 4월 3일 날 놓고 보시더라도 26만 9천 원부터 40만 원 수준까지 올랐어요. 4월 달 들어서만 상승률이 상상을 초월하죠. 23만 원에서부터 얼마? 39만 원대, 16만 원. 얼마 올라간 거예요? 70%? 4월 한 달에만 70% 누가 엔캠이 시가총액 6조, 7조까지 올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왜 이 수익을 다 버리세요? 아깝게. 응? 이 수익 범위를. 날짜 보세요. 날짜. 검색기에서 4월 1일 23만 6,500원. 4월 2일 26만 2천원. 4월 3일 30만 4,500원. 이게 얼마? 39만 4,500원까지 갔잖아요. 39만 4,500원. 검색기에 뜨고 윤정두가 이거 뭐 리스크 관리 해야 되겠는데 야 이거 봐라. 어떤 기준으로 검색해 뜨는 걸까? 제가 만들어 놓고도. 그리고 이거 나 우리 직원분 내가 또 혼내준다 했잖아. 꺾여질 때 매도 사인 나오는 화면 왜 안 보여주냐고.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매도 사인까지 다 나옵니다. 자, 오늘 뭐 시간 없어요. 여기서 마무리 짓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인수페타시스 교육 동영상 온라인상에서 함께 하십시오. 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합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